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진양군 회장이 직접 IR이 서울 지역의 정권사 영업점 방문에 이어서 내년도 1월 달부터는 부산, 대구, 울산 지역까지 확대됩니다. 내일 21일 임시주총에 이어서 주주간담회까지 진양군 회장이 주관한다는 소식이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양곤 회장의 IR 직접 나선다. 이제 지난달 유한타 정권 서울 압구정 본부점을 시작으로 해서 주요 정권사의 어떤 지점을 돌면서 직접 IR을 지금 나서고 있는 진양곤 회장이 자, 오늘 추가로 좀 더 밝혔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IR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간암 1차 표준치료제로 지금 처방되고 있는 약물들, 그러니까 뭐 타켓이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슈 제품이 한 70%, 75%였다가 최근에 52%까지 줄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자체가 지금 기존에 15%에서 25% 위로 지금 올라오면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베스트 인 클래스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승인 이후에 빠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두 회사의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병용요법 관련해서 높은 효능과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바스틴 관련해서는 이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암 환자 입장에서 사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FDA에서도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출혈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예 쓸 수가 없고 이 부분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내시경 관련되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이 최근에 이제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로슈 제품을 쓰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70%가 넘을 정도로 단점이 계속 이제 드러나면서 시장 점유율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혈 여부와 상관없이 처방한다는 것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간 기능 자체가 보통 뭐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RB 등급, 2등급에서도 약효가 우수하다는 부분들이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병용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보게 되면 간암 치료제 1차로서 가장 긴 OS값 22.1개월 정도의 전체 생존율을 보이고, 이런 어떤 데이터 값들이 세계 최고의 권위의 란셋에 9월달에 논문이 좀 게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 기능에 상관없는 RB 등급 1, 2등급에서도 일괄된 어떤 효과를 보였고, 로슈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RB 등급, 그러니까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좀 괜찮은 환자에게만 효과 보여서 기능이 좀 떨어진 환자에서는 로슈 제품이 조금 이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의 어떤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래서 2등급이 거의 간암 환자의 6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신약에 대한 의료 현장의 수요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관련해서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부분들의 설명들이 IR을 돌면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 로슈 제품 자체는 투여 중단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높은 편인데,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는 부작용 자체가 다른 약물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3.7%면 뭐 다른 약물에 비해서 아주 압도적으로 투여 중단율이 낮을 만큼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함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본심사가 진행 중이고 있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간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늦어도 내년 5월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5월 16일입니다만 어제도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한 달 뭐 빠르게 결정되는 부분들을
어제 이제 녹십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보셨듯이 3월 달에 이제 있는 마지막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CMC 이슈 관련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퍼스트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이 CMC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었잖아요. 자문위 개최도 없었고, 뭐 이런 어떤 순탄한 과정 자체가 내년에 3월 달에 있는 부분들도 무사히 이제 원활하게 통과한다면 5월 달이 아니라 4월 달에도 충분히, 예, 표준 심사니까 뭐 우선 심사 같이 뭐 몇 달을 땡겨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빠르게 결정이 날 수 있는 어떤 흐름의 어떤 기대감도 높아지죠. 그래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때문에 허가 이후에 빠르게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되면 50%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액 규모를 보게 되면 3조, 그리고 저분자 화물질 형태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님의 가격 단위 뭐 낮춰줘도 충분히 높은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을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지금 이제 과거에 IR을 할 때 나타났던 부분들은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판권 관련되는 부분에 이 계약을 하기 전에 부분이니까 이것까지 지금 잡힌다라고 하면 매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자이가 램비바가 이제 2018년도에 이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이 뭐 18조에서 32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때는 전체적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렇게 흐름이 올라갔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지 못하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FDA 허가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IR 할 때 항상 이제 드는 부분들이 베이진사 이야기를 들잖아요. 베이진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어서 2019년도에 이제 브론키사로 FDA 허가를 받습니다. 여기가 홍콩 쪽에도 상장돼 있고, 미국의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고, 상해 증시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론키사로 FDA 허가를 받고 있고, 지금 최근에 티슬레리 주맘 관련되는 거기도 이제 가남 쪽하고도 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이 베이진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이후에 여기는 출시 이후에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상승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올라가서, 예, 상승폭 자체가 이만큼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고점 40달러 뭐 이런 400달러 이런 부근에서 지금 이제 반토막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거의 뭐 지금 가격을 보면 한 20조 정도가 넘는단 말이죠. 예, 이런 흐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 2019년도 이후에 한 2, 3년 동안에 이 베이징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베이징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배 이상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요걸 이제 계속 유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의 어떤 특징이 확장성이 높다는 말은 암의 종류가 뭐 고형암이냐 혈액암이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이 효과와 부작용이 작다면 정증 확장을 대부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암에 대해서 신약 개발이 성공하면 다른 암으로 빠르게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이 글로벌 빅파마들의 마케팅 전략이다. 리보세라닙도 여기에 아주 부응할 수 있어. 그래서 장수제약의 병용만 해도 100가지가 넘고요. 전체로 보게 되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임상들이 진행이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암이 성공되면 간암 쪽의 치료편도 확장되고, 기타 이제 고용암 쪽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제 뭐 폐암이라든지 난수암이라든지 기존의 뭐 선낭암, 위암, 뭐 대장암, 여러 암종의 이제 확장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기업 가치 어떤 기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성장, 그리고 이제 이 IR의 효과들이
최근에 어떤 이제 신규 매수 흐름들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부산, 울산, 대구. 과거에도 이제 부산 쪽에는 2017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도 IR 관련되는 부분이 좀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해서 임시주총, 그 다음에 직접 주주 간담회를 뭐 주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애자이 관련되는 부분은 앞서 보셨듯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 빠졌다가 뭐 이렇게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총 관련되는 부분 보면 내일 9시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번지 대전 컨벤션 센터 여기에서 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안건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이전 관련해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자투표가 이제 그 5시까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뭐 이제 지금 시간이 5시네요. 그리고 IR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14일 날 그 공시도 됐던 부분인데 이 시작일이 21일. 그러니까 이제 주총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주간담회 형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 사업 내용 설명, 질의응답인데 뭐 내일 질의응답에는 최근에 뭐 선낭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 제조업체 현장 어딘지 여기에 대한 뭐 질의응답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 내년 2월달, 3월달 언제쯤 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FDA 마지막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관련해서 중국 황서제약의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질의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뭐 이해로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최종 허가 받고 난 다음에는 아주 이제 급속도로 뭐 기관들의 리포트도 많이 나오면서 기업 가치 어떤 정대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래서 내일 또 이제 주총과 주주간담회 그리고 자료는 카인드 사이트에도 뜨니까 이 부분들이 나오면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